첫 번째 가볼까요? 예, 1200명 축복 속의 결혼식입니다. 그동안 예능 같은 데서 이분들 나오면 부부가 아니었어? 아직도 결혼 안 했어?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자, 드디어 어제 저렇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무더위에 저 식장을 찾은 하객만 1200명. 네, 어제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 커플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코미디언 선후배로 지내다가 교제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만에 결혼을 한 건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연예계 인맥이 두터워서 하객만 1,200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유재석, 이영자, 이수근, 이찬원 씨 등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축가는 가수 변진섭 씨와 거미 씨, 그리고 사회는 가수 이상민 씨 등이 맡았는데요. 이 축가 때 하객들이 다 함께 떼창을 부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김지민 씨의 부케는 같은 코미디언 후배인 한윤서 씨가 받았다고 합니다. 공식 코미디언 부부 25호가 된 두 사람은 코미디언 부부답게 재미있게 사는 한 쌍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혹시 어제 저기 다녀오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초대를 못 받았어요. 당연히 잘 모르고요. 이제 사실은 화제가 된 거는 사실 김준호 씨가 이 김지민 씨하고 같이 들어올 때 이게 버진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 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옵니다. 누구지? 생활 한복에 지금 분장을 좀 친정아버지? 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예, 요 모습이 이제 김대희 씨가 같이 이제 이 버진 로드를 좀 해줍니다. 사실은 왜 이랬냐면 부친상 당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좀 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이 김대희 씨한테 그걸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김대희 씨가 아버지 역할 비슷하게 생활 한복 또 분장도 좀 했어요. 저 부분이 좀 진지하게 보였는데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김대희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 꼰대이에 나이 많은 아저씨 역할로 저 하는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해서 약속은 또 김준호 씨와 두 분이 친구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아마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가장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젠 별걸 다 슬쩍입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절도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뚜벅뚜벅 걸어오는 여성. 아유, 더워 죽겠네. 좀 쉬자. 자,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따고 저렇게 벌컥 마시더니 자, 갑자기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자, 호랑이 인형에 걸려있던 우유 보냉팩을 휙. 자, 그런데 잘 안 빠져. 그러니까 묶여있는 줄을 저렇게 하나하나 매듭을 풀고 있어요. 그러더니 자, 다 풀고서는 저 보냉백을 풀어가지고 자, 어디다 뭐 하려고 가지고 온 저 가방에다 쏙 집어넣고 아이고 뭐 하려고 그 다음에 그렇지 그만 갑니다. 자, 제보자께서 이 메일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 메일 제목이 이걸 도대체 왜 가져가는 거죠? 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네, 지난 11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에서 펫샵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겪은 상황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가게 앞에 매장 마스코트처럼 인형을 놔두는데 인형 옆에는 이 우유 보냉팩을 걸어두고 우유를 배달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유를 넣으려고 하는데 보냉팩이 없어졌다. 이런 배달원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니까 한 여성이 보신 것처럼 보냉백을 가져가는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호랑이에게 둘러진 스카프를 고쳐주나 했는데 호랑이 목에서 보냉팩 끈을 풀러서 가져가더라라고 했고요. 또 제보자는 영상 속 얼굴로 봐서 매장 앞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서 동네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현재는 새로운 보냉팩을 다시 걸어두고 가져가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대신 붙여놨다고 합니다. 자, 더욱 황당한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드르르르르르 짐수레를 끌고 나타난 여성. 자,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 자, 편의점 앞에 놓아둔 통으로 직진. 자, 큰 통 먼저 저렇게 넣고 거름통도 넣고 차곡차곡 맞춰 넣은 뒤에 한 손에 들고 쌩 합니다. 아이고, 라면 거름통 가져가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보신 거 제보해주신 분이 대구 동구에서 편의점을 하시는데 라면 국물통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말리려고 햇볕에 저렇게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보시다시피 가져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좀 똑같은 옷을 입고 저 앞을 그대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분이 잡아가지고 왜 그러냐, 왜 그랬냐라고 예. 하니까 나 아닌데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하겠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가져갔다고 실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보자분 생각에는 동네 그 고물상에 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15,000원 새것값으로 물어줬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점점점. 자, 충격적인 사진들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승객들 시선을 강탈하는 저 뒷모습. 등이 깊게 파인 땡땡이 미니 원피스에 핸드백, 빨간 구두까지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 뇌세적인 그녀가 아니라 할아버지? 교수님, 네. 아, 요즘 날이 정말 더워요, 그렇죠? 네, 지하철 2호선 한 역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검은색 땡땡이 무늬 미니 치마, 그것도 민소매, 핸드백에 구두. 그런데 70대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하신 분이 주변에 목격하신 분들 말에 의하면 이분이 또 몇 달 전에는 빨간색 가죽 스커트에다가 빨간 부츠를 신으시기도 했대요. 글쎄요, 뭐 이게 무슨 뭐 예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무슨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어려움인지 아니면 뭐 인지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재미로 하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에서 저런 모습 본 적이 있는데, 자, 더욱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 끝에 저기 서 있는 남성.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 실오라기 하나 없는 맨몸. 때밀이 수건으로 열심히 등을 쓱싹쓱싹 목욕을 즐기고 있던 것. 자, 박 변호사님, 네. 참고로 저기 누드비치 아니고요. 다대포 해수욕장 남녀노소 막 다니는 곳. 부산입니다. 부산. 코리아 부산. 누드비치 절대 아니고요. 저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신감 아니면 뭐 빨리 좀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거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사진이고 이 다대포 해수욕장 맨 끝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떼는 미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되고 사진이 찍혔는데요. 다 벗었습니다. 다 벗었어요. 깔끔하게 다 벗었어요. 저희가 가린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저기 사실은 많은 가족들이 오고 돗자리 깔아놓고 좀 그 보는 그런 장소인데 저기서 목욕을 한다.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다음에 또 저렇게 한다면 경찰에 이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기 범죄가 되느냐 이 부분은 과다 노출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경범죄 처벌법상에. 예. 아 근데 좀 보기 싫잖아요. 우리는 좀 보기가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됩니다. 범죄가 아니라 안 해야 돼요. 부러워요.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항공권 때문에 이혼 위기.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회사 동료와 5박 6일로 베트남에 출장을 갔는데요. 첫날만 쉬고 다음 날부터 출국 직전까지 바쁘게 일만 하다가 집에 왔어요. 이후 아내는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겠다면서 가방에 있는 항공권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백다혜가 누구냐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가방 안에 제가 모르는 백다혜 씨의 항공권이 제 거랑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비행기에서 제 양옆에는 모르는 남성 두 분이 앉아 있었고 항공권에 쓰인 좌석으로 보면 저와 백다혜 씨는 20칸 이상 차이 나는 거리여서 실수라도 그분의 항공권이 제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내는 해외 출장 간다고 속이고 다른 여자랑 놀러 갔냐고 화를 냈고 같이 출장 간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명도 했지만 아내의 의심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항공사 측에 전화해서 CCTV를 보거나 백다혜 씨를 좀 찾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도 물어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해명할 방법이 없는데도 아내는 계속 의심하면서 이게 진짜면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또 약속 있는 날에는 언제 오냐, 누구랑 있냐 이렇게 재촉 전화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인들에게 설명해도 아내가 의심할 만해 하면서 아내 편만 들어주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억울합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방금 보셨던 저 사진
저게 실제 사진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상희야, 나 정말 억울해. 나 백다희가 진짜 누군지 몰라. 30평생 백시성 가진 여자를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막말로 그 여자랑 진짜 같이 갔으면 내 옆자리로 끊지 왜 그렇게 먼 자리로 끊어.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왔는데 이런 의심까지 받으니 너무 슬퍼. 그리고 날 의심하는 자기 모습 너무 낯설다. 동그라미. 진짜 바꾸지 마요. 자, 다음 아내입니다. 백다혜랑 진짜 갔으면 옆자리로 끊지 왜 그렇게 따로 앉았겠냐고. 이런 순간에 변명하기 얼마나 좋아. 완전 그럴싸하잖아. 야, 양지열, 네가 가방에 넣었으니 있는 거지 항공권에 발이 달렸겠니? 우리 결혼 2년 차야. 권태기 오기에도 완전 빨라.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실직고의 X. 자, 양 변호사님. 아내분이 저기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너무 그 이상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남편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만한 상황인지 일단 좀 사연자분께 죄송합니다만 아내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자리를 떼어 앉았는데 이게 지금 추정되는 거라고 그런 백다혜라고 하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그런 이름 하나밖에 없잖아요. 실제 사진입니다. 예, 저 여성이 실제로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이 백다혜지만 남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성 같은 이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의심스럽다. 저기 여성이라고 미스. 왼쪽. 미스로 돼 있습니까 위에? 그렇군요. 예.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바꿉니다. 한 가지 통신 기록 본인 명의로 된 통신 기록은 자기가 뗄 수 있거든요. 통화 목록을 통신 기록을 한번 저기 떼서 보여주세요. 거기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네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전화 통화도 네 핸드폰으로 안 한 거지라고 하면 남편분이 아내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건 이상합니다. 저 정도. 그렇군요, 교수님. 네, 아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경찰서도 전화해봤고 동료한테도 전화해봤고 항공사로도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남편이 이렇게 정색을 하면 저는 이 정도에서 남편이 믿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정도에서도 뭐 믿어줄 수 없는 남편을 뭐 어떻게 신뢰를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사건 반영 나왔잖아요. 이제 믿어야 돼요. 아, 진짜. 거짓말이면 여기 내지를 못하고 제보를 하지 못하거든요. 상황은 절차는 어떻게 그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제보할 정도면 이제 남편을 믿어주세요. 더 이상 믿지 못하면 의부증에 가까울 수도 있다. 저는 이전에도 이렇게 계속 했다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 이제 믿어요, 제발. 예, 바로 들어보죠, 백다희 아나운서. 저는 이 사연자가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이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오해를 풀어주신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출장에 갔을 때 그 동료분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라던가 이만했으면 됐죠. 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또 아내도 또 됐죠. 믿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이제 했고요. 좀 믿어주세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나무늘모님 항공권 끊을 때 좌석 지정 안 하면 떨어져 앉을 수도 있지라고 하셨고요. 손공주님 저 정도면 좀 믿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황인진님 다음엔 그냥 같이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